시원한 바다, 푸르른 산, 자연과 함께하는 바캉스에도 편안한 침대, 달콤한 수박, 집에서 즐기는 홈캉스에도 여러분의 휴가지에 마음의 휴식도 함께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여름 특집 행복 부캉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이어진 행복을 여는 아침 여름 특집 행복 부캉스 토요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을 장식해줄 두 분 오셨어요. 이 콘텐츠의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밥보다 맛있는 책 이야기. 따뜻해지고 든든해지는 얘기를 오늘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자유주의, 자본주의 내려놓으십시오. 책식주의와 함께합니다. 책식주의 신혜원, 이혜림 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은 처음이시죠? 두 분 다. 네,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어떠신가요? 처음이십니까? 처음이죠. 아, 그렇군요. 상당히 설렘 너무 긴장 떨립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후 하시고 행복가족들에게 이 대표님 정식으로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 소개하는 책식주의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원. 이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책식주의를 이렇게 수줍게 소개를 하셨는데 소개는 수줍습니다만 영향력은 큽니다. 예, 이 구독자 수가 지금 30만 명이 넘고, 네. 예, 그리고 저도 구독을 했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행복가족들도 한 번쯤 검색해 보신 다음에 이 책식주의에서 추천하는 책들, 거기에 더해서 이 특집으로 이어지는 행복 부캉스 마무리로 추천해 주실 얘기들 오늘 기대하고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그 너튜브 유튜브 콘텐츠는 두 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예, 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그냥 음성 정도 아니면 그림으로 소개를 하는데 방송 출연 처음 또 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많이 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긴장되고 예. 제가 이제 수도권에 살 때 통학하고 통근하면서 맨날 빨간 버스 타면서 이제 평화방송 늘 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러셨군요. 여기서 이제 녹음하니까 되게 성공한 기분 들고 되게 좋아요. 아, 괜찮네요. 네. 예, 서울의 중심에서 책을 외치다. 네. 예, 출세하신 거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림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 네. 저도 지금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서울도 와서 이렇게 녹음하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왔다면은 좀 멀리서 아, 오신? 네. 제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어서 아, 오늘 그래요? 녹음을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듣기로는 또 아이도 있으시다고? 아,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예. 육아와 어. 워킹을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코너 중에 행복 육아 살롱이 있거든요. 예, 남편분이 그럼 맡기. 네네. 오늘은 남편이 전담하기로 했어요. 오늘만큼은 해방감을 네. 느끼시길 바라고. 또 저희가 부캉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 책으로 바캉스 하듯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특집의 마무리를 책식주의와 함께하는데 진짜 이름 잘 지었다 생각했어요. 예, 일단은 주의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뭐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것도 떠오르고 식하면은 육식, 잡식, 뭐 채식 많은데 책식의 주의 이게 합쳐진 게 두 분 같이 지으신 건가요?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이게 제가 원래 예전에 블로그 하면서 예. 책 리뷰하는 블로그를 해보자 해서 오. 하다가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이제 저는 장난처럼 지었는데 주변에서 되게 재밌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거 시작할 때 아이 채널 제목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그렇군요. 아, 시작은 블로그였군요. 예, 정말 제가 옛날에 혼자서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그때는 일을 하고 계셨고 예, 그렇죠. 어떤 일을? 그땐 제가 출판사에 있었나? 아, 그렇군요. 네, 예. 아마 그때쯤 아닌가? 대학생 때였나? 학생 때든 뭐 네.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든 네. 그 예전에 개인적으로 씨앗처럼 뿌렸던 그 책식주의라는 게 맞아요. 지금은 큰 채널이 된 거군요. 맞아요. 와, 이혜림 대표님도 그럼 같이 그 과정에 동참하신 건가요? 저는 조금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음. 결혼하고 지방에 가 있으니까 예.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신혜원 대표가 연락이 와서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합류하게 됐어요. 책식주의라는 그 채널명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신혜원답다라고 생각했죠.
아, 신혜원답다. 네, 되게 재치 있는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게 이름도 잘 지으니 이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하면도 굉장히 잘 뽑고 그리고 책도 잘 골라주시는 것 같은데 이 책식주의의 간단한 소개와 또 채널을 시작한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원래는 작은 출판사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한 책을 2권 정도 냈는데 작은 출판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홍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을 홍보할 컨텐츠를 만들다가 책을 만드는 것보다 책 소개하는 컨텐츠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서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전향을 하게 됐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영상까지 같이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영화로 예를 들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를 다 보는 것보다 소개 영상을 또 재밌게 보는 편인데 그런 것처럼 이 독자들이 책 소개 영상을 보고 싶어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읽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커가는 그 과정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책 소개 영상으로 커져갔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구독자 수도 쭉쭉쭉 늘어났고 뭐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책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 거기에 어울리는 책 몇 개를 이제 엮어가지고 텍스트로 소개를 하다가 그때쯤에 한창 이제 카드 뉴스가 조금씩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SNS에서 예, 그 어떤 이미지적인 게 합쳐지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카드 뉴스로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어느새 유튜브가 좀 커지고 영상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막 바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가진 거는 그냥 책을 좀 알리자였던 거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그 흐름에 그냥 파도 타듯이 맞아요. 맡기다 보니 여기까지 오셨다. 맞아요. 그렇게 쌓인 책이 거의 500개가 넘어요. 네. 거의 이 정도면은 도서관입니다. 예. 가서 대출하듯이 네, 맞아요. 영상 하나씩 빼가지고 읽고 맞아요. 보고 다시 넣고 하면 그럴 정도로 참 좋은데 이 500개가 넘는 책을 선정했던 그 방식들, 뭐 기준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내가 책을 고르는 그런 기준들 무조건 베스트셀러만 고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저희한테 한 달에 많게는 20권에서 30권까지도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래요? 네, 와. 저희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한번 골라보자 하면서 둘이 계속 상의를 하거든요. 뭐 지금 가장 해야 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어 꼭 소개하고 싶어 이런 책들은 먼저 선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이예림 대표님만의 기준은 이건 진짜 하고 싶어 라는 그런 기준인 건가요? 네, 뭐 이 이야기는 꼭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책들을 위주로 고르고 이 정보는 꼭 알려야겠다 하는 책들을 많이 고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맞게 어떻게 골랐는지도 궁금한데 그럼? 뭐 한동안은 이제 재테크가 막 붐처럼 불었을 때는 그렇죠. 네, 예. 재테크 관련 도서들 이런 것도 많이 소개를 했었고 또 이제 색다른 직업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책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신혜원 대표님은 나만의 기준 뭐 어떤 게 있다면? 기준. 책을 고를 때? 저도 그 좀 색다른 직업,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래서 예전에 그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은 특수청소부라고 해서 이제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해주는 일을 하시는 작가님께서 쓴 책이었어요. 예. 네, 저희도 이런 직업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하는 거를 보고 책을 소개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고 그러네요. 네,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도 되게 좋아서 네. 그쵸. 이 죽은 자라면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신 분의 집을 청소하는 직업. 네. 일단 저는 처음 들었고 지금 듣는 분들도 이런 직업이 있었나 싶을 텐데 그게 참 따뜻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 이 책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들과 소개하시는 그 책 속의 구절들도 더 궁금해지는데 앞에서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으로 소개를 하는 방식이라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소개하는 방식도 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을까요? 그것도 이제 사진도 써보고 일러스트도 써보고 하다가 일러스트는 저희가 상상하는 딱 그 장면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드리면 작가분이 표현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진보다 좀 더 정확하고 머리에 그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일러스트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어필이 됐던 거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책을 고르는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은 요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책 주제가 있을 거고 또 책을 사는 그런 성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책을 고르셨을 거고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분위기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동안 많은 책을 보면서 그런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던 또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컨텐츠 홍보를 할 때는 예. 20, 30대가 주로 저희 컨텐츠를 소비해 줬는데 요즘은 약간 연령층이 높아지고 40, 50대 분들이 콘텐츠를 많이 소비해 주시고 또 예. 도서 구매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초반에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랬죠. 예, 그 후에는 또 자존감보다는 뭐 우울증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건강. 주제도 요즘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들의 인생 이모작 설계 그런 인생 후반전 준비 그런 책들도 되게 이게 흐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게다가 이제 코로나19도 있었으니 아 맞아요. 그 이후에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대도 연령대가 높아졌으니 40대에서 50대의 이 시청자들도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 영상 다 만드는데 책 선정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화면이나 자막 같은 것들을 두 분이 다 만드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얼마나 걸리시는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컨텐츠 하나를 제작하는데. 예, 네. 그렇군요. 그 한 달 동안 걸리는 콘텐츠가 그래도 꽤 자주 주기를 두고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일주일에 2-3권 정도는 하려고 해요. 바쁘시겠습니다.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못 챙기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 마음 챙겨주느라 두 분 마음은 잘 못 챙기시는 것 같고 아이고 어떡하나요. 그렇지만 그 책 속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또 잠깐이라도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내가 이건 신경 쓴다 할 만한 부분도 있겠죠? 어떤 부분? 우리 이혜림 대표님이 아니면 신혜원 대표님이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리 책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소개한다고 해도 좀 광고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일단은 뭐 좋은 정보인 줄 알고 봤더니 마지막에는 책을 광고하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속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최대한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 컨텐츠 자체로 좀 완결성 있게 이것만 봐도 나 좋은 정보 얻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에 좀 요즘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의 주제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냥 그 이야기로 최대한 마무리가 되게 네네.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오늘 이 북캉스에서 읽는 책들도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울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기대해서 잠시 후에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평소에 그래서 책을 어떻게 많이 읽으십니까? 당연히 뭐 지금 한 주에 2권씩 올라온다고 하면 월요일에 저희가 특집 시작할 때 그 한 달에 0권 읽으신다는 분도 있었고 업계의 불문율이라면은 일로 읽는 책은 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숫자에 넣지 않는다. 비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두 분의 독서량 얼마나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로 치는 걸 빼면 저도 0권 이런 한 바구음 지으시는데 그 일로 하는 거를 이제 너무 힘들다. 일로 책을 읽는 것과 너무 질렸다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그때 뭐 에세이 같은 거를 많이 읽어요. 그런 좀 가볍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이제 많이 짐을 덜어내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그 광고를 빼면 마음 관리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도 꾸준히 읽으시니까 너무 좋고. 두 분이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책식주의 가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저희가 기획을 다 하고요. 그래요? 네, 야.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이런 건 저희의 손을 떠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야, 두 분이 어쨌든 돈독하시겠어요. 똘똘 네, 뭉쳐서 맞아요. 예, 여기까지 키워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한 달에 내가 일이 아니라 읽는 책도 있을 거고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책 소개하시는 분들이라 네. 내 인생 책. 이런 게 제일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책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인생책이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인생 최초로 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준,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해준 책이 인생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허순봉이라는 작가분이 있는데 요즘도 아동책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 그분이 쓰신 명랑동화라고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 같은 거거든요. 이제 수리순이랑 수리동이랑 이런 천사들이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그래요? 쌤통이다 시리즈예요. 그래서 야 쌤통이다, 고거 쌤통이다, 정말 쌤통이다, 쌤통이다 이렇게 시리즈.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예. 그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다음 시리즈가 언제 나오냐 맨날 그걸 찾아봤던 그 기억이 너무 되게 강렬하게 있어서 예. 그거를 제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쌤통이다 시리즈. 쌤통이다 시리즈. 네, 근데 지금은 절판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렇군요. 야, 책식주의라서 굉장히 고상하고 기품 있는 그런 책일 줄 알았더니 명랑만화로 가니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예, 동화라고 합니다. 예, 쌤통이다, 쌤생통이다. 어감도 재밌고요. 예, 우리 이혜림 대표님은 저도 인생책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책을 추천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가 있지 생각해봤더니 저를 처음 울게 만든 책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요. 대중소설이긴 한데 가시곡이라고 네, 제가 중학교 때 읽고 방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도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던 책이라서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소설 기반으로 뭐 드라마도 네, 만들어졌던 맞아요. 걸로 영화도 기억, 영화도 나왔고 그림책도 있는 참 많이 이렇게 콘텐츠가 나왔죠. 저도 네네. 그래서 그 책으로 막 이렇게 이끌렸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가시고기와 쌤쌤통이라는 굉장히 간극이 크네요. 역시 두 분이 모이길 잘했다. 그래서 이 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 그 덕분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만들어졌구나. 예,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행복 북캉스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만큼은 다양한 책에서 푹 쉬시길 바라면서 자, 이쯤에서 음악으로 쉬어도 좋겠죠. 예, 이 두 분 책식주의가 추천하는 첫 번째 추천곡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그래요. 예. 예, 박재범 씨의 예. 가나다라. 가나다라. 좋습니다. 예, 아이유의 피처링으로 듣겠습니다. 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랑 노래만 흘러나와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 난 한국말까지 서툴러 번역기도 전혀 도움 안 돼 네 맘엔 어떨까 걱정만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Baby 정말 생각 안 나 Body language로 자신 있어 보여줄게 girl just give me some your time yeah. 너를 보면 손에 땀나 yeah. 긴장 풀게 한번 웃어줘 Let me take you on a magic carpet ride yeah.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가나다라 듣고 왔습니다. 박재범 그리고 아이유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우리 책식주의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추천곡이었습니다. 행여와 여름 특집 밥보다 맛있는 책 이야기 책식주의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대표 신혜원 대표님, 이혜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로 이제 좀 푹 쉬었죠? 네. 예, 어떻게 좀 긴장이 풀리셨습니까? 네, 네. 편안해졌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되게 정말. 불편해 보이는데. 아, 진짜 톤이 처음보다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또 습습후 하시네. 심호흡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북캉스를 네. 떠나려고 합니다. 휴가 때 꼭 챙겨야 할 도서. 저희가 이런 주제로 지금 쭉 이어가고 있긴 한데 직접 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는 책인 만큼 또 궁금해지고 어떤 책일까 싶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저희가 영성서적 중심으로 쭉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리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명랑만 하든 소설이든 다 좋습니다.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에세이예요.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제목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고 예. 한수희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거의 팬클럽 회장이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추천을 하고 다니는 예. 그런 책인데 이제 휴가지에서는 좀 마음이 가벼워지려고 가잖아요. 그럴 때 좀 너무 무거운 책을 읽고 그러면 휴가의 재미가 좀 덜해질 것 같아서 예. 이런 에세이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표지가 참 눈에 들어오는 게 두 사람이 걷고 있고 한 사람은 앞에 걷고 있는데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제가 더 잘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뒤를 바라보는 그 배려하는 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와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럴 수도 저는 있을 것 순간적으로 드는데. 네. 근데 예. 제가 이제 읽어드릴 부분도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책이 무리하지 말아라. 그냥 너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예.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제 딱 휴식을 취할 때 읽으면은 좀 되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 한수희 작가님이시죠? 예. 예. 근데 되게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예, 댓글 남겨주시고. 예. 그래서 쟤는 왜 계속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분이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게 막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좀 에세이들이 약간 느끼하다. 너무 다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건조한데 그 안에 좀 따뜻함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담백하게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가슴에 콕콕 박히는 네. 그런 느낌이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한수희 작가님의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책이 휴가지에 어울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저는 좀 번아웃이 왔다 싶으면은 책을 펼쳐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선에서만 하면 돼. 너의 페이스대로 가면 돼. 그래요. 그래서 내 속도대로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 작가가 얘기를 해주는 그 내용 좀 궁금합니다.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이라도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예.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면 짧게 낭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내용입니다. 떨려서. 나는 늘 더 뛸 수 있을 것 같을 때, 한 바퀴 정도 더 뛰어도 될 것 같을 때 멈춘다. 어떤 이는 더 뛸 수 없을 것 같을 때 한 바퀴를 더 뛰어야 능력이 향상된다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최고의 마라토너가 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오래오래 혼자서 조금씩 달리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니까. 울림이 있네요.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이 주제를 갖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예. 더 뛸 수 있을 때 일부러 뛰지 않는다. 네. 저도 마라톤 풀코스를 2번 완주를 했기 때문에 막 못 뛸 것 같을 때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무릎이 다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뛰고 싶을 때 멈추는 것도 그게 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고르시고 또 읽으시면서 또 직접 스튜디오로 와서 읽으니 또 다르잖아요. 네. 예, 어떤 느낌이십니까? 사실 몇 번 연습을 좀 하고 왔는데 지금 더 잘 읽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 읽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자괴감. 자괴감이 먼저 들고 예. 여전히 좋구나. 다시 읽어도 좋구나.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신혜원 대표님은 그러면 더 뛸 수 있을 때 뛰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멈추시는 편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뛰고 있고 지금도 네, 멈추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책을 자꾸 찾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함께하는 한 40분이라도 쉬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 지금 안 하시는 걸로. 너무 떨리는데. 무리수였죠? 예, 사과드리며. 네. 혹시나 좀 아쉽다 싶으시면 책 속의 다른 부분 좀 더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고르신 부분은 없을까요? 더 찾아온 게 있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책식주의가 추천해주는 책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책이고요. 한수희 작가의 이 에세이인데 툭툭 던져주는 그 부분이 담백하게 들리면서 이 마음에도 콕콕 박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주셨던 부분은 더 뛰고 싶을 때 일부러 멈추고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달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조금 너무 천천히 길어가지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긴 부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은 음악을 깔고 네. 낭독을 해도 좋을 테니까요. 네, 여기가 좋은데 책식주의와 함께하는 이 북캉스에서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한 책 속의 내용 고르셨고 음악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네, 지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들어볼게요. 수천 번도 넘게 해온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매일 똑같으면서 어떻게 매일 새로울 수 있을까?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금 해야 할 일에 몰입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만들까?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예술을 하면서도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면서도 예술가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 늘 고민해왔던 부분에 대한 약간 답을 주는 부분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이 일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보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면서도 예술가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지 누군가가 이거를 정해준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되게 예. 좋았었던 부분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부품으로만 남을 것도 결국 나고 그렇게 끝날 거면은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예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거고 네. 저도 매일매일 라디오를 하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또 만나야 될지 청취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인데요? 지금? 우리 신혜원 네. 대표님은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셨고 꼭 이 책에 뭐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다면 휴가지에서 읽어라 한마디 정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되게 이렇게 담담하고 담백하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은 되게 웃음을 주거든요. 이분이 저도 유머 감각이 또 의외로? 있으신 분이라서 되게 읽다가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푹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되게 또 책도 가볍고 하니까 휴가지에 챙겨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크지 않고 딱 네. 손에 들어올 만한 크기이기도 하니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였고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받을 책입니다. 우리 이혜림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휴가지에 들고 가는 책이 아니라 집에서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설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08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밀실 감금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룸이라는 소설인데 네,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저는 그 책이 좋았던 게 이제 뭐 끔찍한 범죄 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밀실에서 탈출한 아이의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여름에 남양 특집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스릴러로 좀 시원하게 읽을 만한 그런 소설을 추천을 해주셨고 여행지보다는 집캉스, 홈캉스 집에서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책으로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이 책이 집에서 읽으면 더 좋을 만한 그 이유도 더 있겠는데요. 책으로 보고 또 영화도 됐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실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기사도 찾아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그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휴가를 보낼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책도 내용을 조금 공개를 해주시거나 해줄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설이라서 제가 따로 그쵸? 발췌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예,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우리 행복가족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 책식주의 두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추천곡 들으면서 검색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 또 이어서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를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요즘에 진짜 일이 막 몰리다 보니까 또 육아까지 같이 하면서 가끔 이제 정말 이거 괜찮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추천해 주신 달리기. 앞서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했던 그 책에서 얘기했던 좀 맞다 이 마라톤과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네요. 달리기 윤상 원곡이고요. SES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옥상달.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네, 달리기였습니다. 옥상 달빛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고요. 윤상 원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가 제 손 안에 들어왔는데 와,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 가끔은 걸어도 괜찮아. 너 속도가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느낌이 음악과 또 책으로 다가오니까 쉬는 느낌이 있네요. 북캉스에 온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두 분께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이 책식주의 지금 두 분과 함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름 특집 라디오 행복 북캉스 함께 하고 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각자 두 번째 책 추천해 주실까요? 예. 네, 제 두 번째 책은 예.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원래는 이제 만화 일러스트레이터 오. 인데 예. 그분이 쓴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이라는 책이에요.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 예. 약간 말장난 같고요. 네, 근데 예. 원래 이렇게 말장난도 좋아하시고 예.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만화 사파를 그릴 때 예. 상상력 천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 그 정도로 되게 상상력이 좋고 되게 기발하고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좀 그런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사소한 것들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는 무심코 보는 뭐 이런 마이크가 있으면은 예. 마이크에 대해서 어떤 잡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이랑 같이 글로 풀어낸 그런 책이에요. 그렇군요. 설명이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휴가지에서는 또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으로 또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 그림도 들어가 있고 예. 글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넘기면서 이런 사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 그런 거를 좀 이제 알 수 있는 재밌어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지금 굉장히 맛보기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네. 책 속의 내용을 살짝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잡념 같은 그런 상상을 했는지 그것도. 제가 그 책을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와가지고 그 제가 좋아했던 구절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 책에 있는 건 아닌데. 좋아요. 예, 좋아했던 구절을 읽어주셔도 네, 좋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 요시타케 신스케의 책이고요. 우리 신혜연 대표님이 네네. 양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말이니 오늘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할 거야. 왕창 할 거야. 스스로에게 응석 부릴 때 참 편한 말입니다. 내일 할 거야만으로는 안 됩니다. 왕창 할 거야가 지금의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키워드니까요. 요즘 이 말이 썩 마음에 듭니다. 이런 구절인데. 예, 이 구절인데 이게 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출근이 없고 또 퇴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계속 이제 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 일을 언제 끝낼까? 그리고 좀 미루면서도 죄책감을 갖고 계속 막 목에 원숭이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거 읽으니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죄책감 없이 자면서 내일 하면 되지, 왕창 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잠에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삶에서 위안을 될 수 있는 말들도 많이 해주고 되게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예. 그게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고 그런 구절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이제 같이 직장 생활을 또 지금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청취자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일의 나에게 맡겨. 뭐 그런 말 종종 하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돼. 근데 그게 위안이 되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저는 하게 되고 네. 확실히 이 휴가지에 가도 일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책일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이 사파나 그리고 글도 길지 않으니까 네. 좀 짧게 읽으면서 쉽게 보면서 이 책으로 쉬어도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을 좀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분이 창의력이 되게 좋고 상상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예. 쉬면서도 어떻게 이걸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게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예 네. 그래요. 좋습니다. 휴가지에서 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도 한번 끄집어내 보고 상상력까지 키우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혜림 대표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도 밑줄을 긋습니다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 옆에 있는 신 대표가 쓴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일단 두 분 사이가 좋은 건 알겠고요. 예. 이 책이 더 좋은 이유는 저희가 한 500권 정도 책을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책의 한 구절과 그리고 이제 신혜연 대표가 직접 경험했던 자기 에피소드를 같이 담은 에세이라서 읽어보시면 이 책도 좋고 그 안에서 추천해주는 책도 좋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속에 책이 있는 거네요. 네, 네네. 맞아요. 야, 어떻게 이런 책을 또 기억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책을 좀 많이 소개했다 보니까 예. 이제 출판사 쪽에서 그러면은 소개했던 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은 책 중에서 좋은 책들을 좀 선별해서 소개해주면서 거기 에세이로 좀 풀어내면 어떠냐 제안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집필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오늘도 밑줄을 긋습니다. 이 제목은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네네 같이 지었죠. 상의를 해서. 역시 책식주의를 뽑은 사람답다 싶습니다. 거기에 또 밑줄도 그어져 있어서 이것도 정말 좋네요. 책 속의 책의 내용과 또 문장도 만날 수 있는 책이니만큼 그 안에 내용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전반적인 구성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제가 거기에서 좋았던 구절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예, 좋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인생 리셋이란 과거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오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주 조금씩 배의 방향을 바꾸는 조타수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은 완전히 다른 종착지에 닿아 있겠지. 라는 부분. 네. 혜원이랑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이 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좀 저희 일이 특수하다고 하면 또 특수할 수 있는 일이라서 둘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고민이 좀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막 뭐야 책 광고였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럴 때 또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서 이제 얘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헤쳐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리셋 네.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와, 이 대표님이 직접 쓰신 문구라 저한테도 더 와닿았는데 그럼 평소에 글쓰기를 좀 하시는 편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아, 둘 다. 그렇군요. 네. 전공이. 그래서 글도 옛날부터 쓰는 걸 좋아했고 예. 이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엄두를 못 맞아요.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책을 잘 쓸 수 있는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꿀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예. 일단 책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조금의 분량이라도 계속 써보는 거를 추천해요. 네,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습관, 루틴 만들기 그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이혜림 대표님도 책을 그러면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아, 그래요? 네. 겸손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혜원이가 일기를 매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언젠가 또 책이 되게. 에세이를 읽다 보면 공감과 위로가 되는데 글을 쓰면서 그게 또 내 마음의 위로가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쌓아두지 않고 글로 풀어내다 보니까 바로바로 좀 해소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이제 그거 마음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래서 그랬구나. 약간 내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떠오르는 책 구절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게 오늘도 밑줄을 긋습니다가 된 거군요. 아, 오늘 소감도 방송 끝나고 한번 글로 받아볼까요? 그러면 네. 연락 두절. 연락 두절. 그러실 것 같아요. 명랑만화 하나 남기고 그냥 가실 것 같은 느낌. 예, 일단은 저희가 4권을 소개받았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룸,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 그리고 오늘도 밑줄을 긋습니다까지 저희가 이 책으로 지금 북캉스 푹 쉬는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두 분 대표님의 휴가 계획도 궁금해지거든요. 바캉스로 저희가 시간을 만드는 만큼 여름 이제 막 다시 시작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후에 조금은 거리두기 지침 해제됐고 어떠신가요?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원래 여름 휴가를 잘 안 가요. 아, 그러세요? 너무 덥고 이제 휴가철에는 사람이 붐비고 그래서 여름엔 좀 쉬었다가 가을쯤 갈 생각이에요. 가을방학, 나만의 가을방학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집에서 룸 읽으시면 되겠네요. 우리 이혜림 대표님은? 저는 한 달 전에 강릉을 갔다 왔는데 예. 대전에서 강원도가 너무 멀어요. 한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걸려서 이거 멀네요. 네, 예. 결혼하고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강원도를. 예.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이른 휴가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이 장마로 이어지는 이 날씨에 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이제 좀 후련해지십니까?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그럼 두 분 한번 더 부를게요. 야, 네. 그러면 리셋될 걸요. 그게 또 리셋이 되겠군요. 예, 자, 두 분 소감 간단하게 들을게요. 오늘 어떠셨는지. 예, 이혜림 대표님부터. 네, 예. 저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지디님 덕분에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하는데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얘기 잘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식주의도 앞으로 더 그리고 성장해야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얹어주신다면. 저희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0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독자 한 명 한 명 2로 시작했는데 지금 35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0만 골드를 받을 때까지 좋습니다. 잘 키워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행복가족들도 한번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예, 댓글 알림 설정, 예, 조태꾸알이라고 그러죠. 예, 꼭꼭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1부 마무리하고 2부는 또 전승환 레오 작가와 함께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가족들은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행복 북캉스 오늘 책식주의 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신혜원 대표, 이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 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의미 모를
달리기 윤상원곡이고요. 옥상 달빛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